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3월 5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3과목의 이제 소방관계 법규죠. 그래서 이 소방관계 법규는요, 기계나 전기나 공통과목이죠. 그래서 41번에 보시면 요 관계인이 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오염물 안전관리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조소 등에서 그 예방규정을 갖다 정해야 되는 그 장소는요, 가장 그 작은 수치가 요 제조소하고 지정수량 10배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조소하고 요 일반 취급소예요. 그 다음에 지정수량의 요 100배죠. 저 100배 이상은 요거는 5개 저장소. 그 다음에 150배 나와요. 요거는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요거는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죠. 요게 바로 오염물 제조소 등에서 요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 해서 몇 가지예요? 총 6가지죠. 기준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 제조소 10배 이상 맞죠? 근데 5개 저장소 했는데 5개 저장소는 지정수량의 50배가 아니고 150배죠. 100배죠, 100배. 150배가 아닌 100배. 옥내가 150배. 그래서 이게 바로 100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그 2번이 바로 답이죠. 여기 5개 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이에요. 3번에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이죠. 그래서 41번 같은 예방규정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읽으면 답이 저절로 나와요. 그 다음에 42번 나가죠. 자, 이 42번은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이 될 경우에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거였죠. 자, 1번에 보시면 증축으로 인해서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였는데, 증축이 아니고 이건 용도 변경이죠. 그래서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들 경우에는 용도 변경 전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증축될 경우, 여기 다 증축이죠, 증축. 여기도 증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 공장 중 화재 위험이 낮은 캐노피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시설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약칭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소방시설법이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보면은 요 증축이 될 경우에는 증축 당시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는 거죠. 즉 증축 전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요 1번에서 요 4번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전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 요 4번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43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43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이 완공 검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을 우리가 그 현장 확인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완공 검사를 낼 때 서류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드시 현장에 나가본 뒤에 완공 검사를 내주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완공 검사를 내줘야 되는 대상. 그래서 문화 집회시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계라고 했는데 수계가 아니고 요 가스계 소화 설비를 갖다가 설치된 거였는데 가스계는요. 요 우리 그 CO2, 그다음에 청정하고 그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요 세 개만 우리가 가스계 소화 설비로 간주해요.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수계 소화 설비가 아닌 가스계 소화 설비예요. 그래서 연면적 10,000제곱 이상 11층 이상인 거. 단 아파트는 제외.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여기는 현장 확인 대상인데 이 현장 확인 대상은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있죠. 자,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 들어가고 여기 다중이용업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설비, 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1층 이상,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은 여러 번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다음에 44번 나가죠. 자, 44번은요. 이것도 오염물법이에요. 소화 난이도 등급이 3인 지하탱크 저장소. 여기에 소화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이거 굳이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능력 단위 수치가 요거 3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요거 2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이 이런 건 문제하고 답을 해오세요. 다음 45번 나가죠. 자, 45번은 요 특별조사. 자, 특별조사는 누구누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게 소방청장하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방 특별조사를 갖다가 통지를 받으면 이게 연기할 수가 있어요.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바로 요건 3일 전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1번이 답이죠. 그래서 소방 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 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청장이나 아니면 본부장 아니면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46번. 자, 46번은 이 시장 지역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연막 소독 작업을 할 때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미리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시장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연막 소독할 때 사람들이 이걸 화재로 생각을 해가지고 소방서에다 신고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안 해가지고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죠. 이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이건 뭐 금방 아마 이거는 답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47번 넘어가죠. 자, 47번은요. 청장이나 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 명령이 내려가죠. 그래서 그 조치 명령에 해당될 수 없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조사를 하면은 조치 명령은 개수, 고친다는 거죠.
이전, 옮기라는 거죠. 제거, 철거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의 금지나 제한, 그 다음에 사용의 폐쇄, 그 다음에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 내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호가 아닌 것은 소방 대상물의 신축이라는 건 그 건물 다 부시고 새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48번. 자,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그 변경된 화재 안전 기준을 따라야 되는 소방시설 있죠. 그래서 요거는 소비자 피해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쉽게 암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는 소화기구요. 소화기구. 바는 바가 아니고 비죠. 소비. 비상경보설비. 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는 피난 시설, 즉 피난설비. 해는 그냥 말을 집어넣으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에서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설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죠. 그래서 요 지하구 가운데 요 공동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죠. 그래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 여기 비상경보설비가 있죠. 그래서 요게 1번이 바로 그 답이 된다는 거. 다음에 49번 나가죠. 자, 출동한 소방대의 그 화재 진압, 그 다음에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 이 벌칙이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제일 높은 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시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면은요. 다 뭐예요? 인명구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이 짓 안 하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을 고의로 또 방해해요. 마찬가지 3번도 방해죠.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그래서 4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급활동 방해죠. 그래서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마찬가지로 방해한 사람, 또 사람을 구출한 일 방해한 사람, 또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즉 어떠한 그 사람을 구출하거나 화재를 진압하거나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거나 이런 거를 일부러 방해한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 찾는 거 보면은 소방대 구급활동 방해 해당되죠. 자, 소방 화재 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 중인 소방자동차,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를 방해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는 복귀 중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2번이. 다음 50번 나가죠. 자, 50번은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소방시설법이라고 줄인다고 그랬죠. 자, 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오피스텔이 해당하는 거, 오피스텔이 어디에 들어가나, 무슨 시설? 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들어가죠. 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공공업무시설, 그다음에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다음에 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이런 게 다 업무시설에 들어간다는 거. 다음 51번 나가죠. 자, 영업정지 3개월. 1차에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4번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답인데요. 요놈은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할 경우인데 요거는 1차가 영업정지 1개월이죠. 요게 2차가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번 같은 경우는 문제 답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52번이요. 요 지정수량 미만, 다시 말해서 1배 미만. 요거는 무엇으로 기준을 정하느냐. 이건 시도에 조례로 정한다. 이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53번이요. 자, 소방시설 설치 기준 중에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요 불연성 건축 재료 등의 가공 공장이나 아니면 불연성 물품을 갖다가 저장하는 창고에다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 쪽에 보면은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요 불연성 물품 저장하는 창고에는 요 외살로 외우세요. 옥외 소화전 설비하고 연결 살수 설비는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대가 조직돼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하고 여기 창고, 여기는요 옥수물, 그다음에 방피, 용, 그다음에 옥수물, 방피용, 송살이죠, 송살. 그래서 옥은 옥내 소화전 설비, 스는 스프링클러 설비, 물은 물 분무 등, 방은 비상 방송 설비, 피는 피난 기구, 용은 소화 용수 설비, 송은 연결 송수관 설비, 살은 연결 살수 설비죠. 그래서 요 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요거예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외살, 옥외 소화전 설비하고 이 살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 외소화전 설비하고 연결 살수 설비에서 외살. 다음에 54번이에요. 자, 급수탑의 개폐 밸브 설치 기준 중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이 급수탑은요, 여러분이 그 도로에 가면 가끔 볼 수 있어요. 이 도로 옆에 이렇게 배관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개폐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폐 밸브는 이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1.7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 급수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죠. 그래서 소방 자동차가 여기로 와서 여기서 물을 갖다 공급받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급수탑이라고 그래요. 이 적색으로 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급수탑의 요 개폐 밸브 설치 높이는요,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 1.7m 이하에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소방 용수 시설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공통 기준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라는 거. 이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수평거리 140m 이하. 자, 이 소화전의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이 소화전은 상수도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 자, 급수탑은 구경 100mm 이상. 개폐 배부는 지상으로부터 1.5에서 1.7m 이하. 그 다음에 이 저수조 설치 기준이 시험에 잘 나와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 수심 0.5m 이상. 그 다음에 이 투입구는 60cm 이상, 즉 직사각형일 경우, 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일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해서 요 저수조의 설치 기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공부는요, 반복 이해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엄마 소리를 하려고 계속 입속에서 옹알이를 수백 번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반복 이해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56번 나가죠. 자, 우수 품질 인증을 갖다가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 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한 자, 이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여러분이 3번이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 놈을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 특별조사,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자, 그다음에 방염 성능 검사, 위조, 그다음에 거짓 시료 제출,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있죠. 이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우수 품질 인증, 위조, 이것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57번 나가죠. 자, 57번은요.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수였는데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또 둘로 나눠요. 침대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그 호텔 같은 데는 침대가 있죠. 하지만 뭐 여관 아니면 여인숙 이런 데는 침대가 없죠. 같은 숙박시설인데 수용인원이 각각 틀리죠. 그래서 요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일 경우에는요. 침대가 있으면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의 수를 더한 수. 그래서 2인용 침대는 2로 우리가 간주하는 거죠. 근데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 종업원 수에다가 바닥 면적 나누기 3제곱미터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숙박시설이 없는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 휴강산 교실이에요. 휴게실, 강의실, 상담실, 교무실, 그 다음에 실습실. 여기는 바닥 면적을 1.9제곱미터로 나눠서 얻은 수를 수용 인원으로 따진다는 거죠. 여기 1.9제곱. 그다음에 강당, 문화집회, 운동시설은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그 밖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수용 인원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57번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1인용 침대의 수가 20개, 2인용 침대가 10개, 종업원이 3명이죠. 자, 종업원 수 3명에다가 침대의 수인데 1인용 침대가 20개, 2인용 침대가 10개. 그래서 총 33명이죠. 수용 인원은 33명에서 요 1번이 33이 아니고 43명이네요.
그래서 33이 아니라 43명.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그 수용 인원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2차 실기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58번 나가죠. 자, 58번은요. 이 성능 위주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범위 기준으로 틀린 거예요. 성능 위주 설계. 자, 성능 위주 설계는 요 밑에 해설을 여러분이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2차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지금 2차하고 관련이 있다는데 제가 지금 이 관리사 강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요 법령은 우리 소방설비 기사의 2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자꾸 이게 그 관리사 강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 성능 위주 설계 범위 기준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해야 되는 대상은요. 일단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나 철도시설, 공항시설이죠. 철도나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의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는 반드시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연면적 20만 제곱이고 해당 맞는 거죠. 성능 위주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30층 이상 맞죠? 높이 100m 이상 맞죠? 하나의 건축물의 영화상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9번 나가죠. 자, 소방본부장 서장이 건축 허가 동의를 요구를 받았을 때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허가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되냐. 지금 이 건축물은 높이가 200m인 아파트죠. 자, 그럼 우리가 동의 여부 회신식 기간은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외일 경우에는 5일 이내죠. 그러나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에는 10일 이내예요. 자, 그러면 높이가 200m인 아파트가 특급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자,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요. 50층, 지하층 제외죠. 높이는 4m로 잡는다고 그랬죠. 200m 이상인 아파트. 요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50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제외한, 그 다음에 앞 200m 이상인,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그 다음에 요 30층 이상, 요건 지하층을 갖다 포함을 하죠. 높이로는 3, 42, 120m인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 제외, 일반 건축물. 또 하나 들어가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 이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즉 요거는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갖다가 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4일 이내. 그 다음에 취소, 즉 건축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7일 이내에 본부장이나 아니면 서장한테 그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60번 나가죠. 자, 60번은 소방감리원을 갖다가 배치하는데 고급감리원 이상을 배치해야 되는 대상 중 맞는 것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공사감리원 배치 기준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급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초급 그 감리원을 배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중급은 5,000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는 중급. 그다음에 요 고급은요. 3만 제곱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다음에 물분무 등하고 제한 설비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을 갖다 배치해야 되죠. 고급. 그래서 고급감리원은 지금 물어본 것은 고급감리원이에요. 고급감리원은 연면적 3만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요 아파트의 공사 현장하고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그 다음에 제한 설비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요게 바로 그 고급 소방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죠.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60번은 바로 2번이 이제 답이 되죠. 연면적 5,000제곱 이상 3만 미만 여기는 중급이죠. 중급.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는 제외하면 요거는 특급이에요. 특급. 특급은 소방설비 기사로서 경력이 8년인가 그럴 거예요. 8년 이상이 되면 특급 감리할 수 있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는 기술사 감리예요. 즉 소방 기술사만이 감리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리원 배치 기준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서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강의 중에 요 법규가 2차에 나온다고 그 제가 관리사하고 좀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방관계 법규는 2차 시험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